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전부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소음에 시달리는 정읍의 농소동입니다. 열차가 지날 때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순간 최대 소음이 89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열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다가도 너무나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민들도 못 자고 저도 역시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최대 2시간을 측정한 값의 평균치가 방음벽 설치 기준인 60데시벨에 못 미쳐 방음벽 설치 요구는 묵살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맹점을 고치기 위해 지난 6월 소음진동 공정 시험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음값에 최소 1데시벨에서 최대 4.8데시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가령 기존 수치가 56데시벨이라면 새 고시안에 따라 4.8을 더해지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기준인 60을 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고시안이 개량 또는 신설된 노선에만 적용될 뿐 기존 노선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KTX 개통 이후 주민들이 많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기준안이 반드시 소급 적용되도록 철도시설공단과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새 고시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전북의 101군데 KTX 소음 피해 지역 가운데 방음벽 설치 대상은 12곳에 그칩니다.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돼 있고. 새로운 소음 기준안이 고시됐지만 소급 적용을 고려치 않은 허술함 때문에 주민 피해만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상수원 부족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제한급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이번 주부터 제한급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익산시 상수원인 대하수계 저수율이 13.4%로 떨어져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급수량을 10% 줄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10월 19일부터는 수돗물 공급량을 20%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일주일 만에 제한급수를 철회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대책 회의를 한 결과 용수 공급에 여유가 있어 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하수계 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광역상수 수수량을 더 증가하고 금강물 전용 공업용수 취수시설을 신속히 설치 추진하는 등 급수량 절감 계획을 일단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하 조수계에 석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300만 톤을 확보해 익산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제한급수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지만 익산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검증 절차나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익산시의 일련의 정책본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고 수돗물 제한급수를 놓고 익산시가 오락가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임실군에 대한 감사 결과 적잖은 부정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의로 농기계를 구입했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농기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필수죠. 자동차는 없어야지만 농기계 없으면 속담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농기계 없으면 농사 못 살아. 시군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해 줍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콩 정선기와 퇴비 살포기 등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목록을 작성했지만 구입할 땐 담당자 마음대로 기종과 수량을 바꿨습니다. 또 일찌감치 예산이 마련됐지만 농번기가 지난 다음에야 농기계를 구입해 한 해를 그냥 보냈습니다. 상경되는 것도 있거든요. 상황이다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확실히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숫자가 늦어지다 보면 그렇게 구입하는 수가 있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와 향응을 받을 수 없지만 이마저 무시했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3명은 군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주한 업체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소홀히 관리하고 무기 계약직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시군에나 똑같이 나타나는데 좀 이게 시스템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임실군 종합감사에서 32건의 부정, 불법 사례 등을 적발해 9억 원을 회수 감액하고 19명을 징계하거나 훈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 초 담배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금연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이춘근 씨는 담배를 피운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 10번쯤 시도했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죠. 참을성이 없고. 지난해 기준 전북 성인의 흡연율은 21.8%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4%로 전국 시도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올 초 담배값이 오르면서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가 크게 늘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 치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을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19만 원가량을 내야 했는데 이제 9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달짜리 단축 금연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금연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도 줄고 금연 치료 프로그램도 8조 과정으로 간소화되었으니까 진료비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하셔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치료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북 금연지원센터 또한 신설됐습니다. 각 시군에 자리 잡은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연 성공을 높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오는 17일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엽니다. 국민대통합위는 바람직한 공공의식의 확산을 위해 영호남에서 선발된 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민대통합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한 방사능 방제 훈련이 내일 고창과 부안 위도에서 열립니다. 방제 훈련에는 주민과 학생 1,200여 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소방서 등 2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방사능 방제 훈련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0.5도, 전주는 18.6도에 머물러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0도에서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